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입니다. 요즘 신차 시장에서나 중고차 시장에서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지금도 신차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산타페, 소렌토, 그랜저 이 차량들의 판매량만 살펴봐도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주변에 한번 보여주세요.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없어. 하이브리드는 들어오면 들어왔다 하고 바로 나가는 그런 차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호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일반 차량, 가솔린, 디젤, LPG 이런 차량들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엔 살짝 애매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집에 무조건 집밥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도 회사밥이 있어야 사실 원활하게 끌고 다니기에는 제일 좋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겨울철이 되면은 봄이나 가을 대비 주행거리가 최소한 80km에서 많게는 100km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내 스타일은 살짝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많이 타는 분들은 충전을 좀 자주 해주는 습관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보통 전기를 한 40% 정도 소모하면 충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그냥 한번 주유하면 1000km 타잖아. 한 달에 한두 번만 주유소 가고 충전 굳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훨씬 많이 구매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 판매량 어때요? 아이오닉 5 이만큼 팔렸고요. EV6 아이오닉 6 제가 아이오닉 6를 끌고 있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낮으면 어떡해. 그리고 특히나 EV9 어때요? 눈물의 재고철이다 이러면서 2600만원 할인,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 보조금 이런 식으로 막 거의 3000만원 할인 받아서 5000만원 초반에 샀다,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기차가 살짝 시기상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오늘 여기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3000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지만, 여기 있는 차량들은 모두 200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말고 LPG랑 경유도 있잖아. 걔네들도 연비는 좋은데? LPG 물론 연비 좋은 건 알지. 근데 LPG가 사실 막상 타보면 그렇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가솔린, 디젤처럼 주유소가 굉장히 막 많게 퍼져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유지비 측면에선 저렴하지만 그 저렴하다는 LPG조차도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유지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LPG는 그렇고 그럼 디젤은? 디젤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에서 이제 디젤 남아있는 차 뭐 있어요? 없네. 봐봐요. 이렇다니까? 그래봤자 SUV인 팰리세이드, 산타페도 디젤 없어졌죠. 그리고 투싼, 요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젤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차로 디젤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차가 한 2년 3년 뒤에는 단종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을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거죠. 왜냐면 중고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차가 단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중고차로 팔려 그러면 신차 대비 감가가 좀 세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꺼려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고 보니 하이브리드는 혜택도 많지 않나? 그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거, 친환경차 차량들은 개소세라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취득세도 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더라도 140만원을 할인받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이득이죠. 그거 중고도 되는 거야? 그럼요. 중고차에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리본카는 알아서 다 챙겨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CN7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굉장히 멋있게 나왔는데,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년 6,500km밖에 안 탔어요. 1년에 2000km밖에 안 탔다고? 아니 뭐 시승차야? 아니 왜 이렇게 차를 안 탔지? 아무리 시승차라 그래도 이렇게 키로수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2,180만 원이에요. 심지어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간 차가 아니거든요. 신차가가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 됐던 차인데 지금 6,000km 타고 600만 원 감가된 거면은 이 정도면 사실 너무 괜찮죠? 왜냐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면 뭐예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디젤 같은 차량들 타고 다니면서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간다 하는데 말도 안 되지. 얘가 바로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가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예요. 공인 연비가 21km고요. 저도 지인 중에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뭐 밟고 다니고 굳이 연비 신경 안 쓰고 다녀도 계기판에 항상 25km는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주유하면은 800km에서 900km는 주유소 안 간다고 합니다. 우와, 이 정도면은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심지어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일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사실 요즘 차에선 기본이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런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요즘 신차로 나오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격 얼마예요? 일단 깡통 시작 가격이 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옵션 넣고 싶은 거 몇 개 넣으면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차에 가까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2,100만 원에 사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뒷좌석은 좁은 거 아니야? 뒷좌석 좁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반떼예요. 실내 공간을 귀신같이 뽑아내는 아반떼라고. 여기도 딱 타서 보면은 헤드룸 부족한 거 전혀 없고요.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E클래스랑 비슷. 아반떼 다 좋긴 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레저 활동도 많이 하고 트렁크 공간도 넓어야 된단 말이야. 뭐 겨울 됐다, 스키 타고 보드 타고 뭐 이렇게 하셔야겠다. 그래, 서핑도 타러 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른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SUV 형태로 나온 첫 번째 하이브리드 더뉴 니로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디자인은 비호감입니다. 디자인은 신형이 훨씬 나아요. 근데 신형 니로 가격 보셨어요?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어. 그야말로 전기차 살 돈이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형 니로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구형 니로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죠. 공인 연비만 19km 넘게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조금 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밟고 다니는 편에 속하지만 제가 탔을 때도 21km, 22km는 그냥 찍어줬던 아이입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1.6L 엔진을 탑재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가 추가된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출력도 부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반떼나 이런 1.6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출력이 123마력 정도 되는 반면 이런 모터가 출력이 탑재된 차량들은 140마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6L면은 세금도 싸겠네? 그럼요. 1.6L면 세금이 29만 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6L 하이브리드 탑재된 모델들을 타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니로는 얼마야? 가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반떼도 진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니로는 더 이상해. 일단 연식이 말이 안 돼. 2020년 9월식인데 2,400km를 탔어요. 매년 1000km도 안 탔다고? 아니 도장 상태도 보면은 지금 비를 맞아서 그렇지 굉장히 깨끗하고 타고 다닌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박물관에 있었어? 그런 거 같아. 니로 하이브리드 한 10년 묵히면은 떡상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 그래서 지금 가격은 2,330만 원입니다. 와, 거의 새 차인데 가격이 2,330만 원이면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 이 차 신차가로 봤을 때 3천만 원은 안 됐지만 2천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니로가 인기 있는 차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니로 하이브리드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가가 진짜 안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 10만 킬로 뛴 차량들도 1,00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 5만 킬로, 6만 킬로 뛰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중고차 가격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여자친구도 있고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고 뭐 여름에 빠지도 가고 서핑도 가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만큼 적절한 차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내 공간도 한번 보면요 거의 새 차라는 느낌을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아니 저기 센터 한번 보여주세요. 센터 콘솔 CD 들어가는 부분에 흰색 테이프 있잖아요. 저거 테이프를 안 뜯은 거야. 그냥 새 차예요, 새 차. 그 냄새도 세차 냄새인데? 그냥
그냥 새 차예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이 모는 거나 이런 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도 해요. 뒷좌석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넓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트렁크잖아요. 지금 이 차량도 보면은 어쨌든 소형 SUV다 보니까 트렁크가 세단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홀딩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평탄화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캠핑이나 차박을 하실 게 아니면 사실 이 정도 공간으로도 여가를 즐기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이런 데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엔 여자친구랑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야지. 뭐 4명 타고 그렇게 다녀. 둘이서 캠핑도 하고 사고도 치고. 사고 나면 안 돼. 이거 무사고인데. 맞네. 차 사고 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예. 근데 지금 보여준 차들 좋긴 한데 2천만 원의 중형은 안 되나? 또 어려운 거 얘기하시네. 어려운 거. 그냥 중형 아니고 하이브리드 중형. 선 넘네? 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왜 중고엔 있는 거 아니야? 말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신형 K5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양쪽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도 디자인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 그냥 성능으로 보고 타야 되는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차량 모두 대한민국 국민 세단이라고 불렸던 중형 세단에 포지션돼 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K5 그리고 소나타 두 차량 모두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2.0 자연흡기에 6단 자동 변속기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서 복합 연비 19.1km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녀석들이에요. 야, 예전에만 하더라도 소나타 타는데 어떻게 연비가 19km가 나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근데 이 차들이 진짜 2천 초반이라고? 아이 그럼요. 지금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3,400인데 현재 가격이 2,150이고요. K5 같은 경우도 신차가가 3,400을 살짝 넘는데 지금 가격은 2,330이에요. 이거 설마 키로수 오지는 차들 아니야? 키로수 오지는 차들이면 가지고 오지도 않았지. 봐봐. 지금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6만 킬로를 살짝 넘긴 가격으로 돼 있고요. 3년에 6만 킬로면 뭐 딱 적당하게 1년에 2만 킬로씩 탄 그 정도 차량이죠. 심지어 옵션도 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이네. K5도 프레스티지예요. 이 차도 3년에 5만 4천 킬로. K5가 한 1만 킬로 정도 덜 타기는 했는데 1만 킬로 덜 탄 거 가지고 180만 원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가격의 거 차이-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왔을까 하는 답변은 뭐 이미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 예, 디자인 때문이에요. 디자인 때문. 솔직히 이 소나타 아무리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보통 소나타 같은 경우에 동급 K5에 비해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한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 디자인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팔릴까 하고 나서 진짜로 많이 안 팔렸죠. 그래서 K5한테 판매량을 추월당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절치부심해서 새롭게 나온 소나타 같은 경우엔 잘 나가지만 지금 이 소나타 메기타라고 부르는 이 차량은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크게 신경 안 쓰고 나는 뭐 공간 넓고 트렁크 넓고 가격 좋고 연비 좋으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디자인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K5를 사시면 돼요. 두 차량의 큰 차이는 디자인인데 그거 외에 또 차이가 있나? 자, 일단 한번 K5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K5 같은 경우에도 뭐 센터 디스플레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옵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HDA1도 탑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량들 중에 하나인 거죠. 게다가 이런 중형 차량의 장점은 2열 공간이잖아요. 지금 이 2열 공간 아까 아반떼에 탑승했을 때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후면부 디자인도 K5가 압승이네요. 압승. 얘가 훨씬 예쁘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행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나온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트림을 높은 걸 구매했을 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훨씬 더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 게다가 폴딩은 안 되기는 하지만 스키스루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겨울 스포츠 같은 거 즐기는 것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없는 건 좀 에러 아닌가? 트렁크 손잡이가 없어. 맨날 여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K5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 다 손자국 남은 거 그런 K5들 보이잖아요. 아 이걸 왜 안 만들어줬을까? 나 같으면은 이거 어디 샵 같은 데 가서 전동 트렁크 한 40만 원 주고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차 소나타는 사실 그렇게 딱히 보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면 K5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것만 따지고 보면은 기존 K5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좋은 거는 아는데 하이브리드 넣으면은 뭐 뒷좌석 공간이 좁아지고 뭐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고 턱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형 버전의 하이브리드들이 그렇고 신형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하이브리드 전용 고전압 배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뜯어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2열 아래쪽에 시트를 드러내면 요 안쪽으로 고전압 배터리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1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열에도 탑승해서 보면 K5랑 구성이 거의 다르지 않죠? 뭐 센터 디스플레이 있다든지 공조 컨트롤러에서 열선, 통풍 이런 식으로 작동이 다 가능해요. 이건 운전석, 조수석 다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도 HDA1 탑재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소나타라든지 K5든지 두 가지 모델 모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루즈 그림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높은 등급의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고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야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HDA1이 온전하게 탑재되어 있는 차량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내 들어오니까 왜 소나타가 더 싼지 알겠다. 왜요? 버튼식 기어야. 아 이게 진짜 아쉽긴 해. 왜냐면 이 버튼식 기어를 소나타에도 탑재했었고 투싼, 그랜저 할 거 없이 다 탑재를 했었는데 신형들 다 어떻게 나왔어요? 컬럼식 기어 시프터로 다 바꿨잖아. 심지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버튼식 기어 없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비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K5로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세단, SUV 이렇게 총 4종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아반떼, 니로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거의 안 되는 차종이기도 했고 뒤에 있는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넓고 연비도 잘 나오는 중형 세단이라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되면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2V 배터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방전이 되더라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들 또한 아주 좋은 기능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살짝 부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가 벌써 20만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폰 15 프로 3분께 한 대씩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가 벌써 신나. 나도 당첨되고 싶어. 임직원은 안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벤트도 하나 있어요. 리본카가 벌써 5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 3개만 풀면 무려 5분께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드리고요, 50분께 주유 상품권 5만원권 드리고 나머지 500분께 네이버 페이 포인트 5,000원권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두 확인 가능하니까 쉽게 접근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